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커피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광화문 테라로사, 정말 그 광화문에 이 테라로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감사 인사를 표하고요. 이 광화문에 오면은 제가 무조건 이 테라로사를 방문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테라로사는 다른 커피숍들과 다르게 진짜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게 6월 달에 나온 이 테라로사의 정기 가냇물입니다. 이게 거의 뭐 그냥 잡지인데 이거를 매달 내요. 그래서 이 테라로사가 무엇을 하냐면, 단순히 이 테라로사가 강릉에 위치한 이 커피숍이 아니고, 테라로사는 스토리 창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라로사는 정말 특별한 게, 케냐나 여기 지금 정기 가냇물에도 나온 르완다라든지 온드라스, 뭐 전 세계에 있는 커피 생산을 해내는 그 각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냥 공중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언제부터 맺었고 어떻게 커피를 공수해 오는지 이 기록을 담아서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들,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 커피, 이 스페셜티가 그냥 커피가 아니라 어떻게 인연이 돼서 어떤 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거를 알고 커피를 마시면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라로사를 창업하신 창업주가 사실은 금융맨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리고 이 커피 원두 가격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커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커피 원두를 선물로서 주식으로서 거래하는 이 금융맨들에 의해서 이 커피 원두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를 대할 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왜 이 커피 가격이, 왜 이 스페셜티가 가격이 13,000원, 4,000원 그럴까? 이거를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잘 모르고, 저도 그냥 소비자일 뿐이고, 제가 무슨 커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기 간행몰도 보면은 이 루안다의 남서부 지역에 이 마엠베라는 지역에서 워싱 스테이션이라는 그 지역에서 커피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냥 여기다가 간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테라로사에서 그 지역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이렇게 음악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피아노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스토리들을 이 잡지에 담는다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잖아요. 왜 이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커피를 우리에게 파는지, 단순히 그냥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까지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소통의 시대에는 사실 이게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수증기 같은 이게 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10대, 20대, 30대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 인생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고마운 인연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놔두면 이게 마치 공중으로 날아가는 수증기와도 같다는 거죠. 근데 그 공중으로 날아가는 수증기를 날려보내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수증기 같은 그 공기 같은 스토리들을 모아가지고 물로 만들어서 정수해가지고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 마셨을 때 그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글로 기록하고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스토리화하는 거, 이거 진짜 이게 기막힌 이 마케팅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거쳐서 온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속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모든 인생사 가운데 사람 없이 이게 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업을 하고 있지만 그 업을 해 나갈 때에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됐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느끼는 이 감정들도 수증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의 중요성을 느끼는 게,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내 역사가 없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면 그 기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 이틀이 쌓이고 몇 달이 쌓이고 몇 년이 쌓이면 그거는 단순히 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가 담긴 인생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사를 내가 재밌게, 독자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비유와 뭐라 그러죠? 하여튼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맛있게 다듬고 정수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가치 있는, 마치 스페셜티와도 같은, 커피와도 같은 그런 글이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작가로서의 꿈을 놓지 않고 뭔가를 써 내려가는 거고요.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사실 이 본업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부캐로서 뭔가 내가 겪은 거를 써 내려가는 거를 저는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책도 끊임없이 읽어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이 지식에 이제 목말라 있기도 하고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해요. 왜? 사실 이 독서와 누가 단순히 해준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글을 읽어내려가는 것과 누군가 글을 읽어주는 것은 정말 달라요. 왜냐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속으로 되새기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는 것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읊어주는 것을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서라는 거는 주체성이 강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한 글자라도 읽지 않으면 읽어지지 않죠. 근데 누군가 나한테 읽어주는 것은 밥을 떠먹여주는 것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도 누가 읊어주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조금 소극적인 거죠. 응?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해준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지고, 내가 직접 겪고 내가 직접 체득하고 그렇게 오감으로 경험한 거는 내 기억에서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써 내려간다는 것, 그리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기록을 한다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광화문 테라로사에 와서 그 전기 간행물을 읽다가 여기까지 제가 저의 생각을 풀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사실 글이 정말 커피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관심을 쏟고 애정을 담고 정말 그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 잘라야 될 관계들도 있거든요. 잘라야 될 관계들은 점차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모이려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모이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모이게끔 돼 있어요. 응? 그 정치 신념이 다른 사람이 모이기가 힘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정성이 담기지 않은 커피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스페셜티나 정말 이 커피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그 테라로사의 커피 같은 경우는 기억에 많이 남고, 일단 가면은 기분이 좋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유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테라로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이 커피를 공수해오고, 이 커피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알바생분들이 그 커피를 타주기까지, 이 원두가 어떻게 왔는지까지, 내가 알고 마시는 거랑 모르고 마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개개인도 사실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까 뭐였냐면은, 제가 저녁 한 7시에 테라로사에 가서, 테라로사가 저녁 9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하기로 한 시간이 2시간. 그래서 저는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니까 제가 되게 신기했는데, 만약에 내 인생이 커피 한 잔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왕이면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내 스스로도 정말 정성을 담아서 정성껏 추출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커피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마땅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실패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항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단순히 내가 경험하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글로 풀어내고 모아놓고 엮어놓고 나만의 글로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정말 그 인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커피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커피의 맛을 한번 맛보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커피 진짜 특별하다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준다면, 그게 입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커피는 또 마시고 싶다, 이 커피를 마셨을 때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이 단 한 번뿐인데 진짜 재밌는, 내 인생에 내가 바리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광화문 테라로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해봤습니다. 여담으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세부 여행을 한 5일 정도 다녀올 예정인데, 지금 좀 막막해요. 이게 진짜 여행 루트를 짠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하고, 좀 파악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집으로 가서 그런 계획들을 짜고 좀 예약하고, 숙소 같은 것과 이동 루트 같은 거를 좀 정하면서 제의와 피를 적절히 섞을 예정이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 번뿐인 인생, 이왕 사는 거 재미있게 알차게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